안녕하세요. 이번 일주일은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채영 학생? 네. 에? 왜요? 채영 학생은? 참 좋을 텐데.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아이고, 그 무서운 사춘기가 벌써 찾아왔군요. 이런 우울한 말은 빨리 넘기고,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채영 학생과 함께하는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네, 얼마 못 가고 가서 아쉬워요. 에이, 우울해지는 것 같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끝날 때 인사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으니까 채영 학생 학교에 선배들이 없다면서요? 아주 좋겠네요? 이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네요. 싫다고 할 순 없겠지만 학교에 선배님들이 없어서 좀 허전한 느낌은 있어요. 이를테면요? 구체적이게 이야기하라니 약간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다른 교실들이 비어 있어서 좀 썰렁한 기분도 들고 식당에 가도 저희뿐이니까 밥 먹을 때 신이 안 나요. 또 에이, 됐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많이 생각해냈네요. 다은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에이, 그러지 말고 저한테 조금만 더 이야기해봐요. 선배들이 없어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볼래요? 그러니까. 아니. 알았어요. 그만 얘기할게요. 해외에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채용 학생의 선배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채용이는 절대적으로 선배들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선배들 없어서 심심하대요. 특히 누나들이 보고 싶대요. 선배님들 사랑해요. 채용 학생 아주 사랑받는 후배겠네요. 그건 아닌데. 에이, 그만 쳐다보시고요. 쑥스러우니까 우리 금요일 순서 빨리 진행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창 수다를 떨다 보니까 잊어버렸네요. 우리 뭐 해야 되죠? 저 준비한 거 있어요. 오, 좋네요.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본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요? 누구의 이야기죠?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이 너무 싫었지만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결국은 가난인 나를 잡아먹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형은 마약 중독자였고 약에 취하여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청소부 일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청소부 일을 하는 어머니가 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빈민가 놀이터에서 혼자 흑장난을 치던 저에게 보인 것은 저 멀리서 축구를 하는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를 축구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날아온 공을 찼을 때 난 처음으로 희열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저도 축구를 하고 싶어요. 축구팀에 보내주세요. 라고 했지요. 자신들의 형편으로는 비싼 축구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철없는 아들의 부탁에 어머니는 당황했지요. 그렇지만 아들의 꿈을 무시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갈 수 있는 팀을 알아봐 주셨어요. 간신히 팀에 들어간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패스 한번 받지 못하고 조명이 꺼지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는 혼자 남아서 축구공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낡은 축구화를 수선하여 축구를 하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저에게는 정상인들보다 2배는 빨리 뛰는 심장병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행히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면 정상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될 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고 값비싼 수술비를 지불할 수 없었지요. 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와 형은 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직을 하였고 1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은 돈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재활을 마친 후 저는 더더욱 훈련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 꿈에 그리던 그라운드를 데뷔하였습니다. 수많은 관중, 서포터츠, 스포츠 기사들,
그리고 유명 축구팀 스카우터들. 내가 바라고 바랬던 축구장. 죽을 각오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좋다. 저는 그렇게 데뷔전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다른 리그 축구팀 감독이라고 했다. 그는 나를 이적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나의 몸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지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최고의 축구 감독이라고 평가받는 퍼거슨 감독이었지요. 전화가 끝난 후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눈물이 나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청소부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수화기를 잡고 울고 있으셨지요. 구멍난 축구화에 외톨이, 심장병을 가진 소년이었던 저는 그렇게 크리스티아날도 호날두가 되었지요. 제가 남학생이고 축구를 좋아해서인지 이 호날두의 이야기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좋은 이야기네요. 특히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요. 우리는 무슨 작은 일이 생겨도 큰 일이 생긴 것처럼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잖아요. 심지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곤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호날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지금 전 세계가 아는 호날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네, 맞아요. 저도 이 방송을 함께 보는 친구들도 지금 처한 상황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좋은 말이네요.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지배하자는 것이죠. 네, 우리 모두 그러기로 해요. 채용 학생도 꼭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채용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반성이 되네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해야겠어요. 그럼 저희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럽시다. 자, 오늘은 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학생은 이번 야곱의 우물가에서 19장 읽으셨나요? 조금밖에 못 읽었는데요. 이런, 분발해주세요. 네. 다은쌤은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아, 네. 저도 느낀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예수학교 선생님이신 우리 미연쌤께서 보내주신 느낀 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연쌤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세요. 29문단의 내용입니다. 29문단이요? 네. 제가 이야기해줄게요. 이 앞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운 시간에 몰래 물을 뜨러왔고요. 그랬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와보라는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죠. 그랬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평소에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에 크게 귀 기울였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 용모에 변화가 생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겉으로도 드러나게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면 외모도 변한다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런 변화가 저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 표정과 행동 속에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친구들에게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개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미연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네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고요. 채영 학생은 그런 선교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채영 학생 차례라고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딱 걸렸네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두 문단밖에 못 읽었는데요. 그 두 문단도 밤에 읽어서 생각이 잘 안 나요. 아,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실된 방송 좋잖아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같이 노력하도록 해요. 네. 어떤 마음이 우리 친구들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물론 채영 학생처럼 다 못 읽은 친구들도 있겠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번 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들어있어요. 못 읽은 친구들은 꼭 읽어보도록 해요. 알겠죠, 채영 학생?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마쳐야겠죠? 네. 아쉽네요. 오늘은 안식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안식일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멋진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채용 학생도 이제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지금 좀 아쉬운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제가 없어도 이 생생예수 방송 열심히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어도 좀 참아주시고요. 보고 싶을 거예요. 캠프에서 만나요. 그럼 저희는 이만 안녕해야겠네요. 자, 준비되셨죠? 아, 잠깐만요. 오늘도 저희 특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하자. 안녕. 네, 1조가 지금 맨 먼저 출발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이들이 퀴즈 맞춰서 되게 빨리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돼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별이야! 뭘 하고 있나요? 별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나요? 별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네, 하세요. 별 어딨나요? 별 저기 있어요. 네, 출발. 별 어딨어요? 별 저기 있어요. 네, 출발. 출발. 뿅뿅뿅. 이렇게 내게 노래해. 혹시 네가 볼까봐.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봐. 길을 쓰고 노래해. 그 옛날에 널 위해. 그때도 하지 못했던 그 맘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해. 자, 별이 보여요. 어때요? 보여요. 별을 찾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별이 보여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별을 찾은 소감. 아니, 별을 찾은 소감을 대라니까. 네? 별을 찾은 소감. 별이요. 반짝반짝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 지금 목적지에 도착하셨는데 별을 찾아오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희가 시대의 소망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다 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요. 네, 지금 여기 와서 시대의 소망을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다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이제 몸에 새긴 것 같아요. 또
또 애들도 재밌어 하는 것 같고 지금 미션하러 가봐야 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목적지에 도착하셨는데 별을 찾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도착지에 도착했는데요. 별을 찾아서 걸어오면서 온몸이 땀 범벅이 되었어요. 참 힘들면서 동방박사들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힘들고 땀이 잔뜩 났지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3명이서 같이 갔으면 좀 재밌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별을 찾으러 오는 그 느낌이 어땠나요? 힘들고 지쳤는데 그래도 별을 찾아서 보람찼어요. 네, 또 한마디 해주시죠.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노래해.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들이 시대소망 1장부터 17장까지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감명 깊게 찾아온 것은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였습니다. 동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서 별을 따라 계속 다니는 그 모습이 마음속에 아주 깊게 인상이 잡혔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니어 예수학교 캠프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마음, 또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존훈련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입니다. 예, 우리 주니어 예수학교 친구들 방금 우리가 한 이 프로그램처럼 동반 박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니는 그것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